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YTN FM 출발 새 아침. 여의도 중계석. 네, 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이 효과음 사실 제가 예전 PD 때 만들어둔 건데요. 이런 좀 시원한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국민들께서는 걱정이 더 많은 시간입니다. 여의도 정치 상황을 누구보다 명쾌하게 풀어주실 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경기 안양 동안을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참 어제 공수처법 개정안 드디어 통과가 됐습니다. 공수처가 검찰개혁의 전부는 아니지만 출발이다 이런 발언을 하셨었는데 네. 그 의미 한 번만 더 짚어주시죠. 네, 검찰개혁 어떻게 돼야 되냐라고 하면은 공수처 이외에도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네. 기소권, 수사권 분리 문제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그런 절차적인 권력을 쪼개는 문제만이 아니라 그런 이제 권력 구조에 대한 시뮬레이션만이 아니라 실체적인 부분까지 채워야 하는 무수하게 많이 남은 숙제들 사실은 더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런데 워낙 그 첫 단추였던 공수처 단계에서부터 검찰의 개혁이 드셌죠. 그렇다 보니까 착시적이에요. 검찰의 개혁이 드세고 또 추진을 하려는 개혁적 동력 입장에서는 이것이 첫 단추이기 때문에 시작해야 된다라는 그 전선에서 느끼는 그럼 이것만 하면 개혁이 되는 것인가라는 착시 현상이 있어서 많이들 공수처만 개혁하면 공수처만 설치하면 검찰이 개혁되냐 네. 이런 방식으로 물어오시기도 하는데요. 첫 단추죠. 시작이죠. 실은 제가 그 사법시험 2차를 준비할 무렵에 2차를 시험을 치고 네. 어떤 시민단체, 그러니까 참여연대였어요. 시민단체에 가서 인턴십을 잠시 한 적이 있었는데요. 네. 당시에는 고비처라는 이름으로 얘기가 되고 네. 있던 법안입니다. 그게 99년, 2000년이거든요. 네. 사실상 학계나 또 관련 전문가들에 의해서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한 지가 그때만 하더라도 한 3, 4년, 5년 가까이 지난 시간입니다. 네. 그게 제가 무려 20년이 지나서야 네. 국회의원이 돼서 국회에서 통과되는 걸 보게 된 거죠. 지리멸렬한 과정 동안 사실은 숙성되고도 남았고 그리고 또 그 기간 동안에도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게 검찰개혁이 가진 속성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합니다. 네, 사실 이런 이야기를 잘 전달해야 될 언론도 좀 죄송한 면이 있습니다. 너무 단순한 프레임으로 보면 본질을 놓치게 되는데 1998년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총재가 도입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여야 공이 고민되었던 네, 기소를 맞습니다. 독점하고 있는 죄를 판단해서 법정에 세울지 말지를 검찰이 다 판단하는 이 문제를 좀 개혁하자는 얘기가 20년 만에 빛을 봤다. 이제 시작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야당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비판이 거세고요. 비토권 보장해 주겠다고 해놓고 이렇게 다 뒤집으면 이거 여당 독주 아니냐라고 지금 강하게 비판하고 있어요.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예, 비토권이라는 것도 사실상 반대하는 야당을 설득한 차원에서 구육지책으로 만들어낸 거기도 합니다. 네. 세상에 여러 방식의 어떤 다수결제라든지 여러 방식의 어떤 이제 의결을 위한 정족술이 존재하는데요. 안전보장위사회 유엔에 특별히 엄격하게 이제 전원 합의제를 한다든가 다양한 방식의 시뮬레이션을 도입하고 있는데 네. 무엇보다 공수처에 있어서 그 방식이 필요했나 생각하지만 저는 어쨌든 야당을 설득하기 위해서 그런 장치를 넣는 것이 필요했다라고는 봤는데 운영 과정에서 야당이 보인 행태 네. 결국은 우리 변협 회장님도 얘기했잖아요. 본인은 법 출발 전에는 공수처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었는데 정작 추천위원회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야당이 보인 태도에 대해 실망스럽다는 의견을 피력하신 적이 있어요. 네. 그렇게 또 공수처 출범 자체가 지연되고 그것을 막아쓰는 방식으로 비토권을 남용하셨기 때문에 오늘에 이르게 된 겁니다. 벌써 네. 6개월이나 지각했습니다. 자, 이 비토권 보장이라는 방법까지 했지만 결국 그 야당 스스로가 발목을 잡았다. 이런 식으로 일단 좀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제가 대타 진행이니까요. 여의도 중계석이 원래 조혜진 의원과 두 분이서 이제 예. 파트너로 얘기를 하시는데 예. 오늘 지역구 의원 일정 때문에 못 오셨다 이런 안내 말씀을 좀 잠시 드리고 가겠고요. 대신 2부에서 최영두 국민의힘 원내 대변인과 야당 의견 듣는 시간 마련돼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같이 계속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지금 이제 국회 바깥에 있는 이제 보수 세력과도 손을 잡을 것이냐 이런 뉴스도 마구 나오고 있는데 굉장히 지금 뭐랄까요 좀 벼르고 있다라고 표현해도 될까요? 공수처 이거 정말 독립성, 객관성 보장 안 되고 있고 정파적으로 자기들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가는 거다라고 출발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좀 결론적인 부분을 얘기하고 계세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사실 공수처의 출범 이제 역사적으로 우리 검찰 개혁을 위해서 디뎌야 될 첫발이라고는 생각하지만 네. 사실 여당으로서도 마냥 달가운 조직이 아닙니다. 네. 공수처가 출범했을 때 정말 그 칼날이라는 것은 고위 공직자의 대표적 사례인 우리 여당 의원으로서는 굉장히 무서운 조직인 겁니다. 네. 이거 그냥 뭐 마이크 앞이라고 해서 그럴싸한 말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네. 여당 의원끼리 모여도 마찬가지로 합니다. 네. 다만 검찰 조직과의 기왕의 행태를 반복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독자성을 갖기 위해서 조직 자체를 만들어냈는데도 많은 고민을 했었고요. 네. 뿐만 아니라 이번에 자격 요건 완화에 대해서 많이들 네. 다른 해석들을 하시는데요. 실제 검찰 조직까지 법조인들만의 공고한 네트워킹을 바탕으로 하는 그런 똑같은 조직 하나를 더 만들지 않기 위해선 사실 전부터 그런 방식의 공수처여야 한다. 조금 더 열려있는 기존의 검찰 조직이나 수사 조직과는 달라야 한다는 의견들은 꾸준히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것이 검찰과는 다른 또 다른 국민의 눈높이에서 엄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조직으로 가기 위한 또 개정의 일환이었다고 보기 때문에 야당 여러분들도 그런 역사성 안에서 이번 개정이 이루어진 비단 비토권 이 이제 보장되지 않았다는 그 부분 이외의 개정 부분 등도 실질적으로 공수처가 어떤 방식으로 활용돼야 되는지에 대한 오랜 고민의 결과물이라는 것도 좀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인데요. 야당은 이거 당신들을 위한 말 그대로 칼로 쓸 거 아니냐라는 입장이 있고 여당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 칼은 우리들을 위한 칼로 쓰이죠. 우리 모두를 향하게 할 국회의원들 것이다. 역시도 네. 이제 그 검찰과 정치적으로 타협한다는 기왕의 방식의 어떤 관행적 태도에서는 이제 벗어나야죠. 예. 고비처로 시작됐던 공수처 이제는 국민의 감시에 우리가 더 이제 투명한 상자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기 때문에 불편하죠. 불편하지만 감수해야 되는 일입니다. 네, 또 막강한 검찰의 권한에 대한 견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히 또 야당도 생각해볼 문제가 있을 겁니다. 1월 초에는 될 것이냐, 뭐 대통령께서도 기약 없이 미뤄져서 안타까웠는데 이제 신년 초에 한번 기대해 보겠다 이런 멘트를 했거든요. 앞으로 민주당 좀 빨리 추진을 하실 계획인가요? 예, 이제 뭐 후보자 추천위에 맡겨져 있는 거고요. 또 이제 논의를 뭐 충실하게 하기 위한 나름의 시간은 필요하겠지만 이미 너무나 긴 시간 지각한 입장에서는 국민들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다들 이제 어려우시겠지만 발맞춰서 빠른 출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인사청문회도 남아 있고요. 또 공수처 검사 인사 구성이 문제도 있는데 이조차도 또 야당이 어쨌든 길목마다 반대를 하면 쉽지 않다 이런 전망도 있어요. 예, 뭐 야당은 당연히 반대할 수도 있고 또 우려의 목소리를 전할 수도 있고 그것이 혹여 이제 뭐 여당이 단독으로 하거나 단일한 의사가 이를 추진하는 것만큼 속도가 안 나더라도 네. 감수해야 되는 일입니다. 지난번 목격했던 그런 비토권을 남용하는 방식에 그저 저지하기 위한 방식으로는 하지 않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실제 최근에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는 과정에서 저희가 확인하게 된 사실은요.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의가 높았다는 겁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던 당시에도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요구는 그다지 다르지 않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정당에 대한 호불호를 넘어선 국민적 요구이기 때문에 출범을 위한 숙고의 과정에서의 어느 정도의 역할은 저희도 충분히 보장해 드릴 겁니다. 하지만 막아서기 위한 또 다른 권한의 남용이라면 국민께서 참지 않으실 겁니다. 네. 이렇게 또 거대 여당을 구성해준 국민의 뜻에 따르고 있다라는 얘기신데 자 어쨌든 야당과도 또 인사청문회 또 검사들을 구성할 인사위 구성 관련해서도 계속 앞으로 숙제가 있겠지만 국민들의 의사를 더 믿고 있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금 다른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김남국 의원의 설전이 어제 하루 종일 뉴스가 됐습니다. 본인이 또 자세하게 다른 프로에서 네. 이제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만 이 문제 사실은 낙태죄를 처벌할 것이냐 헌재는 이미 처벌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논란들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붙어졌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민주당 내에서는 사실상 조금 더 이제 정의당과 정책적 입장을 같이 하는 의원으로 분류되고 있기도 한데요. 모 언론에서 조사했던 내용으로 보면은 제가 20대 국회에서는 정의당 의원보다 훨씬 더 좌파적이라는 아마 어떤 지표였는지 모르겠지만 네. 뭐 발언뿐만 아니라
표결 등등 상임위에서의 그렇죠. 여러 행태를 다 이제 종합해서 판단을 하신 것 같은데 아직 그런 지표는 없겠지만 김남국 의원도 어떤 이슈에서도 좌고우명하지 않고 본인이 활동해왔던 그리고 또 본인이 배워오고 이제 가졌던 확신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초선 의원이다 보니까 네. 적극적으로 입장을 개진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네. 특히 낙태죄 관련해서도 그렇고 지금 정의당이 추진하고 있고 이번에 논란이 된 거론됐던 여러 법안들도 네. 김남국 의원 개인을 아는 저로서는 사실상 정의당의 원칙적 입장에 동의를 하는 입장이시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그런 갈등 상황을 보면 조금 안타까워요. 김남국 네. 의원의 진위가 이제 서로 소통이 좀 못됐던 게 아닌가 싶고요. 네. 이게 또 날선 가운데 어떤 대립 양상이 만들어지면은 또 신뢰를 먼저 회복할 수 있는 기회보다는 그런 오해가 깊어질 수밖에 없는 방식으로 또 다른 분들 입길에도 오르고 하다 보니까 네. 지금은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좀 사실 안타깝습니다. 정의당의 어떤 반발이랄까요. 그리고 또 정의당뿐만 아니라 당내 소신 있는 의원분들도 얘기하셨습니다만 의원님께서도 사실은 이 뭐랄까요. 전속고발권 폐지를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기권하셨어요. 예, 그랬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여당에 대한 반발이 많습니다. 이거 네. 대통령 중요 공약이기도 했고 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어제가 이제 김용균 씨, 고 김용균 씨 2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왜 여당이 이 좋은 기회에 처리를 하지 않나 이런 비판도 있어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기권을 하는 방식으로 또 여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저 나름의 방식으로 이제 의사를 표출했는데요. 네네. 근데 정작 논의의 과정을 보면 그 전속고발 폐지를 조금 미루는 과정에서 이제 다른 의견을 표시한 의원님들의 입장도 이해는 됐습니다. 네. 뭐 몇몇 의원님들은 또 다른 논지를 갖고 계시기도 하겠지만 네.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요. 검찰에게 그러면 또 이제 그렇죠. 칼이 가는 거죠. 지금 현재 검찰의 상황이라는 것들이 국민도 신뢰 못하지만 기업도 그리고 또 이 법에 적용을 받는 이제 것이 대기업만이 네. 아니라 여러 중견기업들도 있는데 검찰을 회복하지 않고 검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지 않고 전속고발권 폐지가 맞는 것인가에 네. 대한 약간의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뭐 순서상의 문제일 뿐이지 지금 사실 이 공정위가 갖고 있는 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공정 관련한 전속 고발권을 검찰에게 일부 떼는 부분도 검찰 개혁이 있고 난 뒤면 가능하다. 예, 그렇죠. 그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네. 뭐 저희 당내에서도 뭐 다수결로 할 수도 있겠지만 갑론을박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네. 그 과정에서 조금 이제 속도 조절을 했던 측면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오래전부터 전속고발권 폐지 그리고 또 공정위가 갖는 전속고발권에 대한 신뢰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잖아요. 네. 국민한테서. 그렇기 때문에 닭이 먼저인지 알이 먼저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한 건 먼저 지켜야 된다는 생각은 있었고 하지만 또 당의 입장이라는 것도 일단은 또 제가 또 수긍이 가는 측면이 또 없지는 않았습니다. 네. 자, 공정위가 지키고 있는 골목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경제 쪽에서는. 네. 이걸 어떻게 바꿀지에 대해서 또 여당이 계속 관심을 예. 가져준다라고. 한 말씀만 더 네. 드리면 분명히 제가 어떤 이제 속도 조절에 대한 이제 정무적 판단일 수 있는데 분명한 것은 방향에 대한 확신이 있고요. 네. 그리고 전속고발권 폐지만이 아니라 다른 제도까지 완성을 하고 검찰 개혁까지 완성을 해서 가야 할 길을 완성하는 곳이 우리 최종 목표고요. 그것을 위해서 경주할 수 있도록 저 역시 스스로에 대한 지식질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네, 좀 더 열심히 많은 설명을 해주실 거라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시간이 얼마 없는데, 자 윤석열 총장 징계위 어제 긴 시간 했는데 결국은 15일로 연기가 되면서 또 마무리가 됐어요. 짧게 이 징계위에 대한 의견 좀 부탁드립니다. 예, 모든 징계 절차가 또 이제 피징계자에 대한 나름의 방어권이 다 보장돼야겠지만 참 유독 그간에 활용되지 않던 모든 제도가 이제 윤석열 총장에 즈음하여 정말 당사자의 권리들이 많이 좀 부작이 됩니다. 네. 긍정적인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검찰 역시도 지금 내고 있는 절차에 대한 목소리 일반 국민들에게도 일관되게 나서 외쳐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징계위에 대한 결론은 지켜보겠습니다. 다만 여기까지 오게 된 과정들 그리고 오늘도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러 가거나 아니면 수사를 받으러 가는 국민들이 과연 검찰 수장의 이런 불안한 사태에 대해서 이 기관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가는지 네. 염려됩니다. 네, 신뢰에 대한 부분 좀 고민이 안 되는 부분일 수 없습니다. 여의도 중계석 오늘은 특별히 또 이렇게 이재정 의원님만 모셨는데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었습니다.